또 산업권에서 에너지를 사랑하는 분, 이분은주 교육감 등 최영대 그런 국장 등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을 한국에 특히 전라북도에 도입하자는 운동이 있어왔고, 또 지금 정부 정책이나 또 국가 발전 차원에서 소형 원자력 SMR을 늦추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놓치는 상황이 되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또다시 낙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흐름으로는 이제 내년쯤 그 회사를 하나 민간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전북을 기반으로 한, 또 주주가 전북인, 전북 사람이고 전북 기업인 그런 회사를 설립해서 한수원과 또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또 전라북도, 삼자부 협의해서 ISMR 회사를 지금 설립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같이 동감하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기 위해서 오늘 최영대 박사가 기조 발전하시고, 또 한수원에 또 그 SMR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혁신적이고 또 얼마나 세계적으로 제일 첨단 기술인 것을 설명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교육 1시간, 2시간 또 오찬하시면서 이 전북 지역, 특히 새만금 지역에서 그런 ISMR이 불길처럼 일어난 그런 흠이 됐으면 바랍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환경론자와 그 원자력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원자력을 반대하시든 찬성하시든 SMR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희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투쟁과 다툼의 장이 아니고 같이 이해와 화합의 장으로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배포해드린 책자에는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와 아울러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오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오전에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식사하러 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하시면서도 담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산지가과학 최병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영대입니다. 저는 지금 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라고 그 원자력 알리기 운동은 2018년부터 하고 있는 단체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양력에도 돼 있지만은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고 2013년도 퇴직을 해서 지금 이제 진안에서 이제 농장을 하면서 원자력 알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산과는 제가 2005년도에 국정원 군산 소정을 1년 했고, 그때 또 방부장 유치운동 여기 그때 같이 하신
분들도 여분 와 계시는데 군산과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했던 일이 뭐 일반인에 좀 알려진 게 이제 아들만 예명작전 이건 이제 우리 군산 출신의 조영주 제독이 최영암 함장으로 같이 했고 이런 이제 정보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인기했던 수리남 이런 일을 좀 제가 국정원의 대표국장 시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안에서는 이제 이런 농장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 식량, 에너지인 게 우리 삶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이건 뭐 생각이 나름인데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 중에 전기를 어디가 더 많이 쓰겠는가. 삼성전자가 전북은 어디가 더 많이 쓸까. 전북 전체 태양광 발전량과 연광원전 이렇게 어디가 많을까. 태양광, LNG, 석탄 발전 원전 중 전력 단가가 가장 비싼 곳은 방사선, 코로나 바이러스, 위생은 가장 치명적인 것을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해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원동력이 뭐냐. 근데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기에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게 원전이 정답, 원전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전에 옛날에 동력자원부가 있었죠. 그게 없어졌어요. 동력자원부가 생긴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오일 쇼크 때문에 생겼다가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집권자가 에너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동력자원부를 만들었다가 그 뒤로 수급은 이게 부처 통폐하고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로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게 에너지 시설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저지간에 국가 생존에 있어서 저는 제일로 중요한 게 에너지다. 에너지는 물, 식량보다 더 중요하다. 에너지만 있으면은 물도 만들어냅니다. 해수를 담수할 수도 있고, 그치 산소하고 수소, 결합시켜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식량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스마트팜에다가 에너지만 공부하면은 저는 새만금에다가 100층짜리 스마트팜 만들면은요, 우리나라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식량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우리나라가 2018년도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 세계 10대 GDP 규모 10위. 그 다음에 3050, 3만 달러, 5천만. 이 6개 나라는 전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분단과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했던 나라로 7번째로 유일하게 들어갔어요. 또 하나 지표가 여권 가운데 세계 2위입니다. 정말로 이풍당당 우리 대한민국의 이상을 잘.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 아주 취약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인구는 많고 국토는 적습니다. 더군다나 국토 64%가 산지여 가지고 경작지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곡물 수요량이 제가 지난 한 열흘 전에 진해 가가지고 최영암 함정 그 병사들한테 강의를 좀 우리나라의 곡물 작업률이 한 80% 이상 얼마쯤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80% 이상인 걸로 대답하거든요. 실제로는 20%밖에 안 됩니다. 쌀은 작업하죠. 근데 나머지 사료작물이랄지 그래서 2천만 톤 중에서 1,600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여기에 한 300억 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지하자원입니다. 석유, 가스, 석탄, 에너지 자원의 94% 내외를 수입을 해요. 여기에 약 1,700억 불 내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쳐서 물론 이제 그 곡물이나 에너지가 이 변동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매년 2천억 불 내외를 식량과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데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2천억 불을 벌어오지 못하면은 생존을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수입 품목을 보면은 유리, 원유 이게 한 1천억 불 정도 돼요. 우리나라 수적이. 그 다음에 3위가 천연가스입니다. LNG. 그 다음에 5위가 이제 석유 제품이고 7위가 석탄입니다. 대부분이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수입하는데 뭘로 벌어오느냐?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을 이렇게 이제 주요 보면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한 1,500억 불을 벌어요. 그 다음에 철강으로 또 자동차도 만들고 선박도 해가지고 한 1,300억 불 정도 법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하고 정유 제품에서 한 1,000억 불 정도. 그래서 3,800억 불,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이 품목들로 벌어옵니다. 그러면 이 품목들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그 다음에 LG화학, SO일이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전기 쓰는 순위하고 종합 이게 1등부터 9등까지가 이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달러 벌어들이는 제조업하고 전기 가소비 기업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러면 어디가 전기를 많이 쓰냐 지역별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이 지하철도 있고 빌딩도 많고 제일로 많이 쓸 거로 알아요. 서울은 경기도가 제일 많이 씁니다. 서울은 경기도의 3분의 1도 안 돼요. 왜 경기도가 많이 쓰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의 5% 정도를 삼성전자가 씁니다. 그 다음에 2등은 어디냐? 충남. 왜 충남이냐? 탕정의 반도체, 그 다음에 아산의 현대제철이 있기 때문에. 그 3등은 어디냐? 경북이에요. 경북. 왜 경북이냐?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등이 어디냐? 전남이에요. 왜 4등이 전남이냐? 광양제철하고 여수 석유화학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를 그럼 어디서 많이 생산하느냐? 어디가 많을까? 시간이 있으면 내가 퀴즈로 내는데 바로 말하겠습니다. 충남이 1등입니다. 충남. 왜 충남이 1등인지 아세요? 석탄화력 발전소.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충남. 저기 태안에서부터 해가지고 보령, 서천, 당진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등은 어디냐? 경상북도예요. 왜 경상북도냐? 원자력 발전. 이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력 발전이고. 그다음 3등은 어디냐? 경기도예요. 왜 경기도냐? LNG 발전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충남 서해안에 LNG하고 석탄이 잔뜩 있습니다. 이것들이 뭘 쏟아내냐? 온실가스 쏟아내지만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도 계속 뿜어내가지고 수도권 주민들한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어디냐? 전남이에요. 왜 전남이냐? 영광이 원자력 발전 때문에. 태양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태양광 1위가 전남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많이 지자체를 해보면은 우리 전라북도는 몇 등이냐? 11등이에요. 11등, 71%여가지고 요새 전국일보에 계속 신문에 전북이 전기 식민지냐 어떠냐 뭐 수도권의 송전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딱 이 순간에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쓰는 전기는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그 지자체만 쓴다 하면은 전라북도는 30% 수입이에요.
전라북도가 전기가 나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회의원들, 도시사람 이런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송전선을 건설하니 보더니 수도권으로 보내면 그래서 전라북도는 뭐 대도시를 빼놓고 실질적으로 이 도 단위의 지자체 정에서는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강원도가 전라북도보다 좀 낮고 이런 얘기 어려우면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어디 이런 자리에 있길래 반도체 회사가 전지를 얼마나 많이 쓰냐. 삼성전자가 이게 320억 킬로와트. 전라북도 전체가 1년 내가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해놨는데 그걸 가서 USB가 안 돼가지고 전라북도가 2020년도에 쓴 전기가 214억 킬로와트예요. 1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325억 킬로와트. 부산 전체가 쓰는 거죠. 강주가 90억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강주보다 무려 3배 반. 강주, 평동산단, 하남산단 다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가 많이 씁니다. 북한이 1년에 총 생산하는 전기냐 얼마냐? 250억 킬로와트예요. 북한에다는 삼성전자 죽어도 전기 때문에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1983년도에 이경철 회장이 반도체 진출 선언을 했어요. 삼성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삼성이 한때 세계 1위였어요. 지금 4위로 떨어졌지만 왜 살아났냐? 전기 때문에 그렇고 뭘로 생산하는 전기 때문에 살아났냐?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전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83년도에 이제 78년도에 고리 1호기가 준공이 되고 83년도에 고리 2호기하고 월성 1호기 해가지고 89년도까지 총 8기가 원자력 발전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기값이 원래 82년도에 70원에서 90년도에는 거의 40원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본보다 전기요금이 거의 4분의 1. 반도체는 아까도 봤지만은 전기로 만듭니다. 반도체 생산은 거의 20%에서 30%가 바로 전기예요. 근데 전기값이 이렇게 싸니까 삼성은 그 전기값의 혜택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에 꼭 중요한 게 풍부해야 돼요. 싸고 풍부하고 또 고품질이 안정적이에요. 주파수가 들쭉날쭉하거나 무슨 끝에 보면 정전되면은 네가 안 돼. 한번 정전되면 몇천억 손해 나고요. 근데 이 전기를 뭘로 본 거겠냐? 원전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진출하고 원전 건설이 정확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딱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의 산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때 우리나라 전기의 거의 55%를 원전으로 공급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반도체가 있던 미국이 일본을 그때 일본이 건방지니까 한율 문제, 그다음에 관세, 특허 이런 걸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만 이 전기가 보이지 않는 데서 엄청나게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보여줘요. 이 1988년도에 삼성이 처음으로 18등으로 들어갔어요. 83년도에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인텔 다음으로. 하이닉스가 18등으로 처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2018년도에 삼성이 하이닉스가 3등. 여기에는 원전으로 싸게 공급한 우리나라의 전기 경쟁력이 저는 절대적으로 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전기 에너지 경쟁력으로 이런 산업을 이뤘고 그 차이가 이렇게 앨런 머스크가 지난 연말인가 이렇게 보여줬죠. 우리나라 발전량은 전체가 23배. 북한에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그냥 줘도 운영을 전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대한민국이 저는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보도가 많이 되죠. 일반 검색어보다 AI 챗 GPT는 10배, 그 다음에 AI 기능 통합 검색은 거의 20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수요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7년 뒤 80배, 폭증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올해 얼마나 더웠는지 다 기억하시죠? 올해 역대 더위가 일으키면서 최대 전력수요를 6차례 경신했습니다. 추위나 더위나 난방, 냉방의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찌냐? 탈원전으로 인해서 수명 연장 조치를 안 해가지고 2030년까지 10기가 이대로 안 오면 10기가 버려요. 10기. 우리나라 전기에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없게 됩니다. 전기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원전 이걸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4월 달에 고리 2호기가 수명 연장 조치를 안 해갖고 꺼졌습니다. 65만 킬로와트. 올 9월 달에 고리 3호기가 수명 연장 조치를 안 해갖고 꺼졌어요. 합치면 160만 킬로와트입니다. 24시간을 보면 3,800만 킬로와트 정도. 여기에다가 지금 연료비 단가 8월달 기준으로 보면 LNG는 136원이에요. 원전은 우라늄 6원입니다. 차액이 130원입니다. 그러면은 3,800만 킬로와트 곱하기 130 해보면 대충 하루에 50억 정도입니다. 우리는 원전으로 생산하면은 전략을 수 있는 돈을 LNG로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50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두 개만 갖고도 50원이 얼마? 5천만 명이 매일 100원씩을 시할데기 없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탈원전으로 인해서 해야 될 미국도 80년 쓰는 원전을 40년 쓰고 분단다고 해가지고 다 수명 연장 조치를 안 해놓은 덕분에 우리 전 국민이 얘들까지 매일 500원씩을 저 태평양에다 퐁당퐁당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100원. 지금 이 싼 원전이 가서 늘어나기랑 본바람에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이 76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5년 이때 무렵에 105원하고 이 주택용은 떨어지고 산업용 올라갔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24일 날 7번째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는 안 올렸어요. 왜? 그래서 올리면 국민들이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안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올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한전 적자가 200조 부채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들어올 때 찔끔찔끔 올리기 시작해갖고 7차례 올렸어요. 지난번에 10월 24일 불과 20일 전에 얼마를 올렸냐? 대기업 삼성자동차장에 쓰는 여기를 166원에서 183원 정도 올렸어요. 무려 17원을 올렸습니다. 10.2% 올렸어요. 삼성전자가 여기 한번 보세요. 내야 될 전기 전에는 전체 전기가 1년에 한 1조 원도 안 됐는데 지금은 한 분기에 1조씩입니다. R&D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이 전기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력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전력 붕괴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네. 삼성전자 분기당 1조 원 초이티. 그러면은 1년에 4조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TSMC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2018년 1등하다 지금 이제 4등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당연히 우리가 원전 덕분에 이렇게 일어섰기 때문에 원전에는 해답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을 왜 늘려야 되냐? 100가지 대해서. 첫째,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여기가 연료비 단가예요. 원전은 3.6원이다. 지금도 6원이 6원.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싸요.
근데 LNG는 들쭉날쭉하고 비싸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203원까지 올랐어요. 이걸 이제 재밌는 비유인데, 우라늄으로 1년 우라늄 수입하는데 한 7억 불 씁니다. 7억 불. 아까 얘기했지만 원유는 1,000억 불, LNG는 400억에서 500억 불, 그 다음에 석탄은 250억 불 써요. 근데 우라늄은 7억 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기 30% 투자. 그래서 이스키하고 아인 수입액이 7억 불이에요. 이스키 아인 수입해갖고 뭐 잠깐 기분이 졸라가 버리지만은 숙취와 가정 불화를 유발하는 하는데 7억 불 쓰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돌리고 우리의 밤을 밝히는 우라늄으로 7억 불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올 때 제가 했는데 신한울 1교기가 약 7년인가 8년이 늦어졌는데요. 우라늄 수입비로 1,000억 써요. 이걸 LNG로 올려면은 1.6조, 1조 6천억 씁니다. 이건 그 원전 가동률을 80%, 82%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미국의 원전, 그 고물 원전도 9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옛날에 90% 넘었어요. 90% 넘기면은 이 비용이 더 늘어나죠. 그리고 원전이 위험하다. 통계,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그냥 막연히 이런 게 아니고 통계가 말해줍니다. 우리가 전과자 아니 어떤 흉악범을 판단할 때 그 인상 가지고 인상이 우락부락하다 우리 갖고 흉악범 아니에요. 전과 보면은 살인, 폭력 뭐 이런 전과 몇 범이냐 이런 거 통계. 그 통계를 보면은 원자력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이건 전 세계의 통계를 준 거예요. 그동안의 전력 생산.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무려 37배가 됐습니다. 뭐 석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일로 위험한 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WHO 발표하면은 미세먼지로 700만 명 이상이 빼있는 조기 사망이에요. 우리나라도 한국 사망자의 30%는 미세먼지 원인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석탄 발전소가 어디가 있냐? 전부 아까 말했던 서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우리 군산에도 지금 저 LNG 복합하고 OCIS 있죠. 근데 진짜 많이 있는 것은 서해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탄소 배출. 탄소 배출이 어떤 게 가장 좋냐? 지금 뭐 정의당이랄지 녹색 무슨 녹색자 들어가는 단체들이 맨날 기후정의 기후 얘기해주면서 태양광 풍력을 해요. 근데 과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이 태양광의 4분의 1밖에 안 돼. 이건 IPC 자료입니다. 뭐 석탄 LNG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건 IEA 자료 5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고 탄소 중립을 하려면 당연히 먼저 원자력을 예치해야 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국토를 보존하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가장 반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라늄 1g으로 석탄 3톤 300만 배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원전 100만 kW 1년 연료가 원전은 20톤밖에 안 돼요. 이 강실이면은 약 거의 40년 이상의 원전 연료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LNG로 하려면은 저 뒤에 나옵니다. 110만 톤 저장하는 탱크. 거의 여의도만한 면적에다가 탱크를 지어야 돼요. 석탄에 쌀려면은 그 이상의 면적이다 야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적을 못 오고 계속 배에 실어옵니다. 여기 뭐 있잖아요. 탱크 3척에 110만 톤, 117만 톤, 1년 저장 분량이 260만 제곱킬로잖아요. 거의 여의도만 되는데. 그리고 이 전부 탱크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원전은 25년 저장할 때 33평. 여기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연료가 적기 때문에 사용 해결력, 소위 말하는 그 무서운 핵폐기물도 별로 안 나옵니다. 먹는 게 적으니까 싸는 똥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제가 영광 이걸 비교해 줬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정치인들 대통령부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석탄은
비축량이 20일에서 30일밖에 안 돼요. 어디 야적을 양이 많으니까 1년에 한 1억 톤 전씩 수입을 하는데 싸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배로 실어와서 떼고 거기다 싸놓고 그러는 거예요. LNG는 탱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 그러니까 이것도 한 11일에서 15일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냐? 우리나라는 해상 수송로가 남중부에 분쟁이 생겨갖고 딱 한 달만 멋지면은 우리나라 전기의 60%를 생산을 못합니다. 60%를 생산하지 못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수도비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전기 하루만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KTX, 지하철, 엘리베이터, 무슨 물, 화장실 아무것도 주유소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딱 100일에 한 달만 끊기면은 바로 대한민국은 수도비 됩니다. 근데 이 해법이 있어요. 뭐냐? 원전은 3년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전을 프랑스처럼 70% 올려야 됩니다. 지금 30% 너무 낮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6배가 넓어요. 또 대부분 평지예요. 일조량, 그 다음에 풍력도 우리나라보다 10배 훨씬 좋아요. 왜 프랑스 같은 나라가 왜 그럼 원자력을 70%까지 늘리냐? 아니 거기 땅도 넓고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하면 되지. 프랑스는 선견 지명을 가진 드골 대통령이나 그 이후의 대통령들이 우리 프랑스가 생존하려면은 에너지 문제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그 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독일은 망쳐버렸습니다. 원전 그러면 위험하냐? 제가 원전 얘기하면 지진 어떡하냐? 첨성대도 1500년 아무 끄떡 없었어요. 5.8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오나가 원전은 진도 9의 지진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손상된 전 세계의 원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있지 않냐? 후쿠시마는 지진 때문에 당한 거 아니에요. 쓰나미 때문에 침수돼가지고 전원이 공급 차단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폭격, 테러이면 어떡하냐? 원전의 경납고를 깰 수 있는 폭탄은 없습니다. 원자폭탄은 외에는 없어요. 이걸 미국에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펜턴기 다 쓴 것 갖다가 800kg로 충돌 실험을 했는데 펜턴기만 산산조각나고 요 원전 격폭은 뭐 8cm가 흠집 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격벽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동안 계속 뭐 서로 자포리나 원전을 폭격을 했니? 뭐 거기서 문 사고났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굳이 전쟁 나면 원전을 공격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그거 해갖고 자기들이 이기면 그것과 자기들 수자인데 뭐하려고 때려 부십니까? 그래서 테러 가지고 이 원전을 때려있는 폭탄 폭격 없습니다. 아주 공포 메뉴. 체르노빌 후쿠시마 보지 않았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체르노빌 지금 관광지대에 있습니다. 관광지대에 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죽은 사람은 유엔 방사선 영향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43명밖에 안 돼요. 한핵단체에서 무슨 100만 명이 죽었니? 근거가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전문가들 유엔 산하의 유엔 방사선 영향과학위원회에서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인데 소방관 28명 아직 그 뒤로 갑상선암 걸린 어린이들 6,000명 중에서 15명에서 43명이 체르노빌이지. 그 다음에 후쿠시마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후쿠시마 발전소 앞에 이 사람 저도 직접 만났어요. 14km 앞에서 대피를 거부하고 지금도 소 키우고 있습니다. 희망의 목장이라고. 거기서 암 걸린 소 없고 이 사람 멀쩡합니다. 저보다 나이 70살이에요. 건강해요. 그리고 핵폐기물 어떡하냐? 핵폐기물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70년 됐는데 전부 다 임시 보관해놨어요. 임시 보관에는 핵폐기물에서 사고 난 사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접 가봤어요. 그 안에 있는 핵폐기물 콘크리트 붙여가지고 밖에 내놓은 거 봤어요. 그거 지금 영남 원전이랑 참 그 하나 가보세요. 바로 그 안에다 수조에다 임시 보관해놨어요. 거기 앞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전 세계가 다 그랬는데 70년 동안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임시 보관해놓은 그런 핵폐기물조차도 아무 사고가 없는데 그걸 건식 저장하나 더군다나 치아에 묻으면은 그게 무슨 너무 위험합니까? 이건 반핵 선동가들이 공포에 의해서 원전을 반대하기 위한 부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46치아 500m 이제 핀란드랄지 프랑스, 스웨덴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불필요하다고. 아 임시 보관해도 70년 동안 아무 사고 없는데 뭐라 그런 미루는 짓을 합니까? 나중에 인류가 깨달은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마 삼중수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원전은 월성원전에서 그동안 수십 차례 조사했지만은 문제 없어요. 방사능 육질로 피해본 한선 직원이나 주민 단 한 명도 없어요. 월성원전 바로 옆에 요대쯤에 횟집 하나 있어요. 그 주인이 그 썩을 놈들 거기 살지도 않는 놈들이 맨날 그런 소리 해가지고 거기 무슨 그 횟집 좀 제가 지난달에 나중에 혹시 그쪽 견학가기만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방사선은 공포가 아닙니다. 남사력 우리 방사선 기준치가 1mSv 1년에 1mSv. 남사력 세계 습지대량 1년에 자연 방사선 260에서 250 나옵니다. CT 한번 찍으면 10mSv. 여기는 살기만 해도 CT 1년에 26번 찍는 거랑 똑같아요. CT 잘 찍지 말라. 엑스레이는 0.1이니까 일단 260 곱하기 100 곱하면 26,000번 찍는 엑스레이 매일 10번씩 이제 거의 그 다음에 구아라팔이라고 여기 남사리는 페르시아 때부터 여기가 왜 이렇게 넓냐? 여기가 우라늄, 토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온천지대요. 그 다음에 구아라파로 그 세계적인 휴양지고 이 건강 사람들 박을 발휘